미래의 백만장자를 꿈꾸는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 전국의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단타장인 저는 김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단타장인님. 네. 어제도 미국과 반대로 우리 시장이 움직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뉴욕 증시는 우리는 또 반대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네, 마감을 그렇죠.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가 3% 넘게 오르면서 다시 700선을 되찾았는데요. 오늘 이런 시장을 어떻게 보셨나요, 단타장인님? 일단 시장 자체가 요즘은 이제 미국을 꼭 따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오늘 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어제 좀 복수를 해줬다라고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희망 고문만 했거든요. 맞아요. 갭으로 띄워놓고 다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뒷심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어제 오른 상승을 다시 이제 되돌려줬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잘 마감이 돼서 오늘 하루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또 오늘 중요한 이슈들을 잠시 후 또 썰전 시간에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 주목하셔서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방송이 끝나고도 오늘 함께 할 전문가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까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단타장인 앵커님. 그럴까요? 예. 오늘 우리 또 두 훈남 전문가님들이 기다리고 네. 계십니다. 좋습니다. 우리 여성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리를 옮겨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두 훈남 전문가님들 제가 모셨는데, 야, 이거 주식 얼굴로 하나요? 오늘 출연진 전문가님들 또 새로 인사드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인사부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 정말 이제 두 분이 이제 계신데 제가 이거 여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 두 분한테 답안하면 곤란한데 두 분 다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먼저 오늘 이 주대장 전문가님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첫 방송 네. 이제 출연을 해주셨는데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예전에 방송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이데일리 TV에 나와가지고 이 주식 설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계좌를 좀 바꿔볼 포부를 가지고 출연을 했으니까요. 많이 저희 프로 사랑해 주시고, 제가 이제 출연하면서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 설전 저희 방송만 보시면은 진짜 시황은 내가 끝장난다. 이런 모습으로 좀 바뀌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황만큼은 한번 끝장날 수 있겠다. 제가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증시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 주식설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의 어려운 증시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증시 어떻게 될지 저도 계속해서 이제 전문가님들께 질문을 퍼부을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벌써 필명에서부터 느껴지죠? 조각상이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안경 벗으셨는데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욕하시는 소리가 막 여기까지 막 들리는 것 같은데. 안경 이거 네. 잘생긴 거 가리려고 그러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나쁘끄러운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슈팅스탁에서 이번에 또 주식 썰전으로 새롭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된 다비드 전문가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주대장 전문가님이랑은 또 첫 방송
첫 만남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설레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우리 또 단타 장인 이제 앵커님이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우리 맞습니다. 장인 전문가님이랑은 또 많은 프로그램을 좀 같이 했었죠. 우리가 좀 서로 날씬했을 때도 같이 방송을 했었고 우리 앵커님이 턱수염을 길렀을 때도 또 같이 방송하고 또 그 많은 좀 방송들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약간 좀 경쟁자 구도의 그 방송이었다가 네, 맞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우리 또 잘하는 전문가님이 또 앵커로 또 진행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뭔가 좀 말이 더 통하는 그런 좀 방송이 될 것 같다라는 또 기대감과 좀 설레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신다고 또 하십니다. 재밌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실제로 득이 되는 또 좋은 그런 좀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시면은 우리 또 우리 방송이 또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주식 썰전에 또 새 프로그램에서 인사를 드리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죠? 제가 우리 테마주들 그다음에 트렌드 종목들 급등전 선침에 통해서 확실하게 좀 보여드렸던 거 저는 그 전략 그대로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어려운 시장 속에서 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이끌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우리 또 좋은 시청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님들 굉장히 훈남이십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날씬하던 시절에도 같이 방송했었는데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관리 좀 해야 돼요. 네, 오늘 바로 첫 번째 이슈 우리 두 전문가님께 여쭤볼 겁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 여기에서 이제 이슈가 무엇이냐? 사실 감산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유가가 좀 진정이 되고 있어서 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안심을 하고 있었죠. 이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유가를 감산한다고 또 해버리니까 낮아지고 있던 유가를 다시 밀어 올리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얄밉다, 너무하다, 야속하다, 오펙 플러스 너무해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들께 좀 더 심도 있게 과연 어떻게 증시가 또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방향성이 흘러갈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대장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네. 계속 이제 감산을 한다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어차피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저게 그냥 이 유가 방어하려고 하는 거지만 결국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얘기할 부분이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 증시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원유를 100% 수입을 하는 나라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하고 있지만 어차피 원유를 수입하면서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환율이란 말이에요. 지금 환율이 지금 좀 떨어져서 1,400원 수준대로 머물고 있지만 환율도 비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꾼 다음에 원유를 사야 되는데 원유도 비싸고 환율도 비싸고 다 그렇죠? 비쌉니다. 얻어 터지는 그런 새우등 터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아무래도 금리 인상 때문에 점점 유가가 6월 달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유가 하락을 좀 막겠다 산유국들을 해가지고 이제 11월 달에 감산, 그것도 이제 10월 달은 10만 배럴이었는데 11월은 100만 배럴 예상을 10배. 했었는데 200만 배럴을 하겠다. 와, 20배 아닙니까? 네, 그렇게 감산하겠다. 그만큼 이제 원유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좀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200만 배럴 감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원유가 생각보다 WTI가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다. 어차피 원유가 오르면 물가 상승이 나올 거고 그러면 금리 인상이 더 세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필요한 게 좀 환율을 잡아내는 거 그리고 이제 원유 가격이 좀 진정이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보여야지 뭐 FOMC에서도 뭐 그러한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EU에서는 그래서 러시아 원유 가격 때문에 이 가격 상한제를 합의를 했어요. 이 러시아 원유는 이제 우리가 얼마 이상으로는 안 사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원유는 제3국으로 돌아도 우리는 얼마 이상 안 사겠다 이렇게 말로는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정확하게 뭐 추적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월 달은 그나마 장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11월에 FOMC 금리 인상 있죠. 10월 달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11월 달부터 감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서 그럼 사람들이 금리 인상하면 유동성 자금이 떨어질 테니까 유가가 더 빠질 테니까 그때 감산을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10월 달은 주식하기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단기 반등 장세에 쳐낼 거 쳐내고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해야 되는 시장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네. 10월 같은 경우에 지금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유가 문제라든지 이 증산 문제들도 겹칠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죠.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물가가 올라가는 수준,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 물가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악재들이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10월은 조금 우리가 안심하고 투자,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봐도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같은 시기에 트레이딩을 하거나 매매를 해도 괜찮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섹터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게 괜찮을까요? 저는 이미 시장이 답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장이 이미 이미 답을 해주고 있다. 어딘가요? 일단 2차 전지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2차 전지, 그렇죠. 네. 일단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원유의 비중을 줄이려면 2차 전지를 쓸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기름 들어가는 자동차들은 뭐 휘발유 이런 거 쓰는 거 자동차들 네. 뒤로 밀려나고 네. 이제는 전기차들로 그쵸. 안 그래도 기름값도 비싼데. 그렇죠. 한 푼이라도 아끼자. 그래서 더 부각되는 것이다. 네. 저는 일리가 그렇게 있습니다. 보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이 유가의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저는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뭐 폐배터리, 2차 전지. 사실 지금같이 고금리 상황에서는 기술주들이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을 하느라고 대출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높으면은 사실 기술주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반등을 못 이뤄내고 있는데 2차 전지주들은 희한하게 잘 가죠. 어쩔 수 없이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2차 전지, 그 재생에너지 이런 쪽을 쓸 수밖에 없어서 수급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석유라든지 이 원유를 통한 생산들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로 좀 밀고 이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이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사실 어느 정도 1차 파동이 나왔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런데 이제 한 2차 파동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을 통한 유가 상승 이 이슈에 대해서 다비드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요새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뭐 기름값 올라가는 것 때문에 막 죽겠다 하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너무 비싸요. 다 비싸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뭐 야속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들 하실 건데 뭐 우리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좀 속이 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또 그 11월에 중간 선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뭐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좀 성과들이 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을 좀 낮췄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성과로 좀 내세우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시도들을 좀 많이 했었죠. 실제로 뭐 그 중동 국가에 찾아가지고 이제 뭐 그 감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압박을 막 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좀 그 합의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오늘 하고 뭐 어제 뭐 단기적인 국제 유가의 상승을 좀 이끌어내기는 뭐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시장이 뭐 국제 유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이제 일부 좀 올라간 탓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과거에도 이제 많이 좀 노출이 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뭐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도 계속해서 이제 좀 해석을 좀 상이하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뭐 고용지표 발표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뭐 이제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시장에 대한 해석들을 좀 달리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산유국 입장에서는 지금 또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은 유가의 또 하락이 또 급락을 좀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감산의 선택은 또 그쪽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또 이런 시장의 좀 강한 변동성을 막기 위한 좀 그런 또 수단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이 정상적인 그런 경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또 유가 변동 이런 것들이 크게 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나 아직까지는 저는 뭐 이 국제 유가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뭐 앞으로 시장이 정말 큰일 났네, 다음 CPI 큰일 났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대 해석을 할 필요까지는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WTI 쪽이라든가 아니면 브렌트유 쪽이라든가 좀 가격이 좀 상이하긴 하지만 이제 그 WTI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뭐 배럴당 한 87달러 정도 수준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뭐 한 단위가 넘어가는 뭐 100달러 이상이라던가 그쪽에서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들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크게 뭐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려를 뭐 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변수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 아까 앞서서 이제 그 주대장 전문가님이 얘기를 해줬던 것처럼 10월에 FOMC를 또 건너뛰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11월 달에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10월 달에 반등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시장이고 시장은 요즘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일부는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제 국제유가에 대한 이슈들이 막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뭐 그 과대 낙폭 이슈라든가 아니면은 변동성 우려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감으로써 아니면은 상승 기조를 좀 밟으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좀 여러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죠. 미국에서는 쉐브론이라든가 엑슨모빌이라는 뭐 좀 대형 그런 정유주들이 요즘에 막 신고가 랠리도 쓰기도 하고 역대급 뭐 고점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S오일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정유주들이 미국에서만큼 그런 시세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종목들보다는 약간 좀 테마성 흐름이 좀 짙은 종목들, 가벼운 중소형주들, 뭐 중앙에너비스라던가 아니면 흥부석유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뉴스에 따라 단기 반등과 단기 급등을 더 자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 이슈에 맞춰서 또 한번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국제유가에 대한 뉴스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 이제 테마성 흐름에만 좀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과 이 경기 침체가 같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정유주 투자를 한번 해봄직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또 다비드 전문가님 뭐 정유주 투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흥구석유 같은 이런 종목들 네. 충분히 이제 지금 같은 고유가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 감산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11월 정도까지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좀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예. 사실 정유주들이 이제 테마성 그 이슈를 띠고 있는 종목들이 과거에 많이 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언제냐면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하면서 그때는 이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아니면은 국제유가 끊길 수 있어 수급에 대한 직접적인 타결들이 좀 왔었을 때 첫 번째 이제 시장 반사익 테마로 부각을 좀 많이 받았었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한번 반짝였었던 테마가 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국제 유가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무뎌지고 하다 보니까 테마의 힘은 점점 좀 약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제 유가가 좀 의미 있는 그러니까 갑자기 급등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배럴당 100달러 이상 수준으로 이거 좀 우려감이 좀 커질 수 있는데 아니면 뭐 지난 그 전고점을 뚫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전망들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이제 좀 단발적인 테마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웬만하면은 시장에서는 이런 이제 재료성 테마성 종목들을 가지고 좀 짧게 보고 그다음에 메인 현금들은 일단은 뭐 시장이 조금 좀 불안한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뭐 크게 투자를 하고 뭐 이제 크게 멀리 보고 하는 투자들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슈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테마성 종목들을 좀 단기적으로 보고 하는 건 좋은데 뭐 11월, 12월 달 연말까지 한번 파이팅 해보자 이런 느낌은 아직까지는 좀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좀 파이팅을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좀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치고 빠지는 식의 매매는 또 다비드 전문가님 워낙에 잘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향성으로 계속 제시를 해주시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요. 오늘 방송 이제 끝부분에 말미에 준비되어 있는 상한가 도전주에서도 그런 종목을 또 준비해 주시지 않았나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에 역시 또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주제인데 이게 또 나왔습니다. 지금 3일 연속으로 나온 주제인데 지금 미사일, 지금 방산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실 한컴 라이프 케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방산주로 엮일 법하지 않아 보이는 종목인데도 방산주로 엮이고 이러더라고요. 신규 상장주인데. 네네. 그래서 뭐 빅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스페코 막 여러 가지 방산주들도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방산주 투자해야 되나?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방산 이슈는 어떻게 보시나요? 좀 지속성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뭐 저의 뭐 다비드 피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의 또 의견이긴 피셜? 한데 예. 저는 뭐 방산주와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보고 약간 좀 심도 깊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주식 썰전 방송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또 좀 저의 의견과 디테일한 부분들을 네, 좀 알려주시죠. 말씀을 또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에 또 방산 테마들이 자주자주 시장에서 막 오픈이 됩니다. 최근엔 러시아 관련된 뭐 핵 이슈가 나오면서 요오드 관련된 테마들도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실제로 과거에부터 이제 뭐 원래 평가를 받았었던 뭐 빅텍과 스페코 등의 방산주들도 힘을 좀 쓰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한 달 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뭐 K2 전차 수출 이런 거로 인해서 현대로템과 그쪽 관련된 그런 그 방산주들도 부각을 좀 많이 받기도 했죠. 근데 요즘에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키워드는 이제 뭐 러시아 관련된 뭐 핵 이슈,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7차 핵실험 요것이 과연 좀 그 타당성이 있는 근거인가 얘기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빈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랑 좀 협력 관계가 좀 더 좋아지면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방위 산업 쪽으로나 굉장히 좀 끈끈한 우정이 좀 짙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중국과는 약간의 좀 벽삭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지금 러시아와의 그 유럽 국가들 간의 그런 그 상황을 통해서 북한도 좀 더 좀 과감한 그런 실행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부터 이제 북한과의 뭐 외교라든가 뭐 평화 정책 아니면은 뭐 갈등의 고조 이런 부분들을 좀 과거에서부터 이제 흘러가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북한이 그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것은 이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약간 또 뭐 약간 중학생 중2병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우리 경제 제재 풀어주고 우리 좀 살만하게 해줘 이런 건데 그거를 이제 약간 좀 빗나가는 그런 청소년들처럼 그렇게 이제 좀 어필을 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 그 과거를 좀 6차 핵실험 때로 한번 우리가 이제 돌이켜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2017년 9월 달에 6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4월 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이제 막 판문점 선언을 하고 이거 그때는 진짜 통일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그때 남북교역도 장난 아니었죠. 엄청난 그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게 불과 1년도 안 된 그런 사이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북한과의 뭐 대화라던가 이제 평화 정책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면은 북한과의 항상 그 갈등이 가장 최고조로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흘러갔었거든요. 근데 그 최고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저는 7차 핵실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권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약간 북한 쪽에 대해서 보다 좀 공격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친화적이진 않죠. 정권으로 비해서는. 이게 좀 바뀐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뭐 그런 결과들은 없었다지만 김정은이랑 또 만나면서 많은 또 성과들을 냈는데 이번에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네. 물론 지금 뭐 러시아 쪽에 이게 지금 관심들이 좀 쏠려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뭐 7차 핵실험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내용들이고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10월 16일 이후부터
11월 8일 사이에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월 16일이 뭐냐면은 중국의 공산당 당대회가 열리고 거기서 이제 시진핑이 연임이 된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행동을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11월 8일은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약간 더 심기를 건들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제 그때를 좀 이용할 가능성들이 좀 충분하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물론 꼭 핵실험을 해야 됩니다라는 의견은 아니지만 그 전에 뭐 이런 좀 우려감 아니면 이제 뭐 방산주를 보는 사람들한테서는 우려감이 아니라 뭐 기대감이라고 좀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영향들이 증시에는 좀 영향을 미쳐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북한에서 계속 좀 도발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주식이랑 좀 연결고리를 지어서 뭐 방산주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좀 가볍게 여길 만한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시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2017년도에 6차 핵실험이 있었을 때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단기적으로 회복은 또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시장 변동성을 그렇게 막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방산주들이 보여줬었던 반응들은 굉장히 좀 힘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뭐 시장에 대한 우려를 너무 크게 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런 테마와 이슈에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면은 좋은 위치에서 방산주들을 일부 정도는 편입해놓고 한번 좀 이슈를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이런 의견들까지 저는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7차 핵실험 이러한 부분들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제 11월까지 이벤트 충분히 요구를 하거나 자극을 하거나 도발할 만한 여지의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수익을 노리시면서 사실 해칭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무드가 극대화됐을 때는 시장의 저점을 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방산주 이후 저가 매수 기회까지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주대장 전문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방산주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방산이나 뭐 핵 관련주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계속 카드를 만지작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러시아나 산유국들이 원하는 거는 강달러 그리고 고유가거든요. 지금 네옴시티가 오늘도 굉장히 핫했잖아요. 며칠 동안 핫했는데 네옴시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우디 같이 산유국이 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그래서 돈을 뭐 달러로 받았어요. 달러로 받은 다음 우리나라한테 쓰면 기존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화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나 뭐 산유국들이나 러시아가 뭐 사실 북한이라는 걸 이제 좀 북한과 뭐 러시아를 싸잡아가지고 지금 훈련을 하는 게 한미일 동맹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핵학무를 가지고 사실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입 국가고. 그래서 의견이 맞아서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좀 압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방산이나 뭐 핵 관련주 이런 테마는 좀 더 지속성이 있지 않나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전문가님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 핵 관련된 이슈를 괜찮게 좀 보고 계시고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다비드 전문가님뿐만 아니라 주대장 전문가님도 당분간은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방산 이슈 아직 이제 내려놓지 마시고 조금 더 해칭 전략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 좀 수익을 노리는 전략으로 한번 카드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의 썰주 특징주 브리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들었다 놓았다 했던 썰이 있는 주식, 오늘 썰주 브리핑 김나은 앵커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썰주 어떤 종목들이 있었나요, 앵커님? 자, 첫 번째 썰주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미코입니다. 이 세라믹 소재와 부품 전문 기업인 미코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고체 전해질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를 위해서 유니스트 교수팀과 신규 물질에 대한 샘플 테스트와 특허 출원까지 완료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어제 상한가를 쓴 데 이어서 오늘도 21% 급등하며 10,000원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 썰주는 빅텍입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요즘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면서 한미일이 동해에서 또다시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미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한 거라고 밝혔고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되기도 했습니다. 빅텍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은 강보합세를 나타내며 6,310원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까요, 앵커님? 네. 네, 감사합니다. 김나은 앵커님. 오늘의 이제 썰주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코라는 종목입니다. 주대장 전문가님께서 아까 계속해서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고 이러한 쪽으로 어떻게 보면 돈이 쏠릴 것이다.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2차 전지에 투자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미코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일단 미코가 이슈가 나왔어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이슈가 나왔고 예. 지금 시장에서 계속 2차 전지주들 2차 전지만 달았다, 배터리만 달았다 하면은 그냥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미코라는 종목 오늘 굉장히 힘이 셌고 어제 상한가를 갔음에도 오늘 20% 넘는 큰 급등세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주목해야 될 그런 종목 아닌가, 썰주 아닌가 제가 좀 풀어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 미코라는 종목 굉장히 재밌는데요. 오늘 이슈가 나온 거는 고체 전해질 배터리 관련한 상용화 추진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또 지분에 관련된 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미코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 미코의 이제 대주주 지분을 보면 대주주님이 한 19.9% 가지고 있습니다. 20% 가까이 가지고 있고 자사주가 5% 있어요. 근데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이 꽤 괜찮은 회사죠. 네, 꽤 괜찮은 회사입니다. 현금 흐름도 굉장히 괜찮고요. 근데 대주주 지분율이 실적이 좋은데 비해서 좀 약합니다. 근데 또 굉장히 특이한 점 하나가 더 있는데 최근에 교환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자, 교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사실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운용자금을 교환사채를 발행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발행을 했냐면은 이제 미코파워라는 회사를 합병을 한다. 합병을 하는 대가로 미코의 주식 12%를 준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주주 지분이 자사주 포함해서 25%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미코파워를 합병하면서 미코의 주식 12%를 준다. 근데 미코파워의 대주주는 누구냐? 바로 미코죠. 그러니까 지분율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돌려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물량들이 다 합쳐진다고 해도 어쨌든 50%가 안 돼요. 50%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쏠리고 사람들의 이제 수급, 매수세가 몰리면은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보일 수 있을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일단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 또 엄청나게 이제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단기 과열 종목에 지정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과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0일 전 주가 대비해서 130% 이상 오르면 단기 과열 지정가, 단일가 매매가 되거든요. 그럼 보통 종목들이 떨어져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번 주에 오른 거 보면은 충분히 오를 폭이 좀 더 남아 있다. 이번 주에 한 64% 정도 올랐는데 이번 주에 한 20% 상승 한두 번 정도 더 하면 그때부터는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봐야 되는 종목이고 거래량이 많이 쏠린 만큼 오늘 좀 썰주로 풀어볼 만한 2차 전지주 아닌가 해서 가지고 왔고 주가도 엄청나게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이라 가볍게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가벼운 상승으로 보이진 않은데 우리 또 주대장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수익률은 훨씬 더 이상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미코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합병 소식까지 2차 전지에서 끝난 종목이 아니었네요. 어쩐지 이거래일 연속 너무 많이 올라간다 싶었는데 사실 그렇다면 이 M&A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기대에도 좀 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 미코 파워를 합병하면서 네. 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고 네. 지분을 이제 어쨌든 미코 파워한테 12%를 주면 경영진의 지분이 좀 단단해진 상황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좋죠. 그럼 네. 거기까지는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인 거죠? 그렇죠. 교환사채는 이미 공시로 이제 네. 발행 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다비드 전문가님의 이제 그 썰처럼 주대장의 이제 주피셜에 의하면 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안 팔고 꽉 쥐고 있고 수급이 쏠리니까 강세가 크게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정말 썰이 있는 주식이었습니다. 이게 지분 경쟁까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정말 주식에 대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오늘 상한가 도전주로 가져오지 않으시고 썰주로 가져오신 거 보니 오늘 상한가 도전주 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의 썰주 바로 빅텍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었던 방산 이슈와 좀 연결이 되는 주식입니다, 전문가님. 그 아, 네, 빅텍을 맞습니다. 또 특별히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뭐 이쪽에 대해서는 종목을 하나 방산주 쪽에서는 뭐 일부 정도는 좀 편입을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와중에 좀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장격 그다음에 이제 뭐 변동성이 잘 나오는 이슈에 반응을 잘하는 그런 종목이 좋겠죠. 그렇죠. 그 종목은 방산주 하면 빅텍이니까. 그렇죠. 그런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 빅텍까지 같이 차트를 봐드리고 한번 좀 흐름을 짚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해 드렸던 그 내용들이 지금은 뭐 빅텍을 우리가 썰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장 메인의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한번 볼게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야속합니다. 시장에 대한 가치 평가가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도 아니면 이제 과거에 뭐 성장성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종목도 아니면 뭐 실적의 터닝 포인트가 잘 나와가지고 아니면 꾸준한 흑자를 뽑는 종목들도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좀 무겁기 때문에 시장이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야속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되지 어떤 종목들이 잘 가는데 이렇게 해서 까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모멘텀적인 측면 즉 재료와 그다음에 명분이 좀 잘 살아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부각이 좀 많이 됩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역행하는 수익을 따라가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뭐 재료가 좀 충분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차트의 맥점이라던가 아니면 포인트가 좀 공격적인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북한과의 시나리오가 나아진다라고 하면 아니면 지금 뭐 러시아 쪽에서도 뭐 관계가 좀 계속해서 좀 다시 고조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의 역할들은 뭐 여전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현대로템이 급등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빅텍 같은 경우도 부품을 같이 납품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뭐 다방면의 테마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시장과 역행하고 시장보다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빅텍의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빅텍이라는 종목의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빅텍이라는 종목이 부각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시기들을 볼게요. 2020년도에도 빅텍이 연속적인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그 김정은 뭐 건강 이상설, 뭐 사망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고 김여정의 그 위임 통치 얘기가 나왔을 때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고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모습들도 좀 보여줬었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강조를 드렸었던 2017년도에 9월달 차트를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도 단기적인 상승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슈가 있었죠. 6차 핵실험이 있기 전에 뭐 잦은 도발을 통해서 강세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재료가 소진이 되면서 상승분들을 다소 뱉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시나리오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핵실험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이제 잦은 도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려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은 기대감으로 움직임을 보여주지
이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일정이 있기 전에 뭐 한두 타 정도는 더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보셨다시피 변동성이 좀 센 종목이 올라갈 때도 화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좀 화끈하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봉상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뭐 이평선 돌파 그다음에 매물대 위쪽에 안착 이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뭐 매수를 노려보기에도 좀 좋은 그런 종목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변동성 측면에서 지금은 뭐 일부 뭐 소액 입질 매수 정도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정 시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한타에 이런 변동성이 잘 나오는 장에서는 뉴스가 나올 때는 이제 도망 나가고 파는 그런 전략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텍이라는 종목의 월봉 차트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위쪽을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 과거에도 두드렸고 이번에 상반기에도 두드렸고 시장 빠지면서 한번 밀렸다가 다시 방향을 좀 위쪽으로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이제 뭐 지금 그런 이슈를 기대를 우리가 이제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방산주한테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터지고 만약에 월봉상에서도 8,000원대까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2020년도에 나왔었던 그런 또 연속 상승 랠리를 뭐 충분히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텍이라는 종목을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를 눈여겨 보시는 분들은 많은 종목들도 있지만 이 빅텍이라는 종목을 우선순위로 보는 게 저는 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썰주까지 만나봤습니다. 바로 오늘 포트폴리오 엿보기. 지금까지 과연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현황 어떻게 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네, 오늘의 주식설전 수익률 개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종목을 5개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 제한은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주의 환기 종목,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 매수는 이길 시초가로 계산됩니다. 자, 오늘의 수익률 현황 닥컨터 전문가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어 아시아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현재 편입한 상황이시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다지 큰 상승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더 큰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첫 출연해 주셨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한국가스공사 현재 수익률 마이너스 2.68%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1주차이기 때문에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단기간에 빨리빨리 올라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적풍 전문가님, 일부 전문가님으로서 지금 현대약품으로 바로 성과를 보여주고 계신데 지금 저도 차트를 좀 봤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또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약품 플러스 2.27% 상승 중이고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의 일부 전문가님들 수익률 현황 보고 오셨고요. 오늘 또 이제 새롭게 두 전문가님께서 종목들 상한가에 도전하는 종목들을 편입하게 되십니다. 과연 이제 앞으로 이러한 종목들 상한가를 정말 도전해야 되는 종목을 편입하셔야 되는데 두 전문가님들 과연 얼마나 좋은 종목을 어떤 전략으로 편입을 해주실지 전략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주대장 전문가님 어떤 전략으로 해주실지 과연 어떻게 이제 수익률 1등을 노리실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슈와 테마,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서 짧게 우리가 수익 줄 때 먹고 갈 수 있는 지금이 뭐 엄청난 대세 상승장이면 좀 롱하게 보겠는데 지금 그런 장은 아니니까 이슈와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을 짧게 챙겨가는 스타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짧게 줄 때 수익 줄 수 있는 전략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비드 전문가님, 이제 네. 1위를 한번 또 탈환하셔야 되겠는데 네네. 과연 어떤 전략으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리 또 주식 썰전이 얘기하고 약간 좀 재미있게 풀어가는 그런 방송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굉장히 또 날카로운 또 수익률 경쟁 구도가 또 숨어 있을 줄 몰랐네요. 자, 지금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재료주가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좀 포인트와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열광이 되는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포인트로 종목을 선정을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또 이제 한타가 있는 종목들 한 방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통해서 저도 수익률 탈환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님 모두 짧게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을 한번 보여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종목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상한가 도전주를 만나보러 가보시죠. 자, 오늘 첫 방송 이제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이기 때문에 첫 종목입니다. 정말 첫 종목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씨를 잘 뿌려놔야 나중에 종목들도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듯이 오늘의 첫 종목 기대가 됩니다. 주대장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요,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입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이고요.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최근에 이제 이슈 나오면서 급등했던 게 무음극 2차 전지 개발을 하면서 이게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스피 종목이죠. 굉장히 업력도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이슈 말고도 기존의 사업이 순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불경기에 순항을 이루고 있는데 수출 증가를 좀 이끌었던 부분이 아크릴레이트 모노머라는 이제 부분인데요. 이게 접착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차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최근에 이쪽 부분이 아크릴레이트 모노머 부분이 수출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재무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재무 먼저 한번 보면요. 그린 케미칼이 갑자기 실적이 확 좋아집니다. 그죠? 2020년, 21년부터 실적이 확 살아나요. 예, 그 전에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기초화학 부분을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격의 성격을 좀 보였는데 갑자기 성장주격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업력도 있고 꾸준하게 흑자를 내는 기업이 무음극 2차 전지까지 내가 한번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포부를 이제 밝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이제 아크릴레이트 모노머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2차 전지 전기차 수혜를 보면서 증가를 하고 거기다 무음극 2차 전지 모멘텀까지 있으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미 시장에 좋은 이슈는 빨리빨리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벌써 10월 4일 날에는 28% 급등했다가 24% 상승 마감하고 이제 전일은 25% 이상 급등했다가 9% 상승 마감을 했는데 살짝 눌렸죠. 살짝 눌렸고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잘 지켜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이게 시초가 아닙니까? 이게 시초가에 지금 진입하기에 일단 큰 산이 하나 만들어졌고 다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하기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가격 전략 목표가를 좀 살펴보면요. 제가 목표가를 일부러 일단 짧게 잡았습니다. 일단 짧게 챙겨가면서 가자라는 생각으로 기존에 이제 상승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13,2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는 9,500원 정도 손절가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한 이 종목은 좀 지켜볼 만하다. 그리고 코스피 종목이다. 굉장히 업력이 탄탄한 종목들만 코스피에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공략하면 충분히 수익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의 주대장 전문가님 상한가 도전주 살펴봤고요. 이에 맞서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상한가 도전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해성 TPC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슈팅스탁 보고 계셨던 분들은 해성 TPC 이거 오늘 잘 갔는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제가 지난주에 추천을
방송을 통해서 이제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한 13%가량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주 쪽에서의 슈퍼 루키 종목, 그다음에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차트, 그다음에 포인트는 바닥에서 계속 같은 지점들을 위쪽으로 쭉쭉쭉쭉 두들깁니다. 돌파가 되면은 충분히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과거에도 하루 만에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방송에서는 시초가로 잡겠지만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눌린 구간들을 좀 나눠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저는 7,400원으로 잡아드리고 이 아래쪽 하단 구간이 털리는 구간이 7,400원이고 위쪽으로는 목표가를 좀 넉넉하게 보면서 11,5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또 좀 브리핑을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다비드 전문가님 온라인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하는지 바로 자리 옮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앵커님,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하나요? 자, 포털 검색창 들어오셔서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들어오신 다음에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다비드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 전문가가 준비한 이야기들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이 금방 갔어요, 앵커님. 네, 우리 또 2부에서 만나봐야 하니까요. 맞아요. 네, 바로 또 우리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만나요.